성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할게요. 예, 어느 날 북한 이탈 주민이 저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보이부 간부 같아요. 그래. 보이부 간부가 뭐냐? 그러니까 국정원의 안교부 같은 그런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대8 헤어스타일에서 파마를 했습니다. 제일스 목사입니다. 그들이 저를 보는 첫 인상이 보이부 간부 같다는 것은 북한 이탈 주민의 선교 방향에서 틀렸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그들과 접근할 수 없어서 접근적인 차원에서 머리를 파마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주민 선교 중에 가장 민감한 부분은 사실 북한 이탈 주민의 선교 사역이라 중간에 보면 단체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재하면 북한에 들어가는 것에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명과 단체명을 좀 썼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학자 이 박영주 우리 명예 교수님이 1907년 2월에 평양을 휩쓰기 시작한 성령의 불길이 한 달 만에 서울로 내려왔다는 그 얘기를 책을 보고 제가 서론에 썼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이 북한 땅은 그 당시 놀라운 복음의 땅이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이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오늘 제 발표를 통해서 강연을 참조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들이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이 북한 선거입니다. 그러나 저는 과감하게 시도했고 또 실제로 아까 북한의 양강도에서 오신 분이 오늘 두 분이 지금 실제로 와 계십니다. 이분들이 산 증인이고 정착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가장 멀리서 왔습니다. 책도 받았습니다. 예, 저는 근데 우리가 월드 와치리스트라고 하는 오픈도어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을 공헌하고 실천하기 위해 만든 국가들이 평가에 발표하는 영국의 보고서에 보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슬람이 무슬림이 가장 박해받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북한이었습니다. 세계 1위였습니다. 강연 제 66쪽에 보면 있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기독교의 박해수가 높은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픈 가슴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선언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가 되겠고요. 우리 6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많은 이유로 교회들이 처음에는 동포에 대한 뜨거운 성경의 열망을 가지고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 사역에 나섰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행착오라는 것은 퍼주기식 선교였어요. 무엇이든 좀 퍼줍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퍼주다 보면 대려 우리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관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쩌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마도 그런 교회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67쪽을 돌아가면 현재 내 북한 이탈 주민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국내에서의 법률적인 개념은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2005년에 새로운 터전에 정착하는 이들 해가지고 세터민이라는 용어를 써봤습니다. 근데 이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와서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아니다. 새로운 터전이 아니라 다시 거부 반응을 일으켜 지금 한국의 국내에서 법률적인 개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맞습니다. 그들은 북한을 이탈할 때 북한 이탈자라고 합니다. 북한 이탈자. 그런데 한국에 와서 주민등록을 받는 순간에 북한 이탈 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제법상의 북한 이탈 주민은 위인 난민이라고 합니다. 강의한 67쪽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67쪽 제일 밑에 보면 위인 난민이 되면 중국에서는 위인 난민을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켜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어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이들과 같이 교제하고 또 차량 운행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지금 현재 북한은 중국은
지금 중국의 북한에서 인신매매당에 와서 아이를 한 명 낳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를 뺏고 그 여인을 다시 추방시킨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고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의 법률적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북한 이탈 주민의 발생 원인은 미국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유경아 박사님이 얘기하는 32088이라는 숫자는 2003년도 말 데이터고요. 2024년도에 3월 현재 데이터로는 34121입니다. 34,121명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들이 발생 원인은 고난의 행군 이유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행군이 뭐냐면 정확한 명칭은 고난의 행군인데 우리가 배낭을 지고 행군하는 것이 고난의 행군이 아닙니다. 그냥 김일성이가 죽기 직전에 1990년 초에 일어난 일들인데 너무 식량난이 가급해지니까 식량이 부족하고 살기가 어렵고 먹기 힘드니까 너희들이 고난 행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라. 고난의 지수가 높아지니까 행군이라는 단어를 붙였지 뭘 걸어가서 힘들어 이것이 아니면 이 단어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과도한 처벌이 또 있어.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뒤편에 가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또 개방과 개혁이 있었습니다. 한시적인 개방과 개혁은 뭐냐면 지금 라진과 저 북쪽에 함경북도에 있습니다. 라진과 뭐죠? 성질입니까? 선봉. 죄송합니다. 라진과 선봉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닷가 항구입니다. 여기에 김일성 죽기 바로 직전에 뭘 했습니까? 바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위 가르침이 우리도 북한도 개방을 시켜 했는데 그 라진과 성진의 바닷가에서 외국에서 러시아에 들어오는 모든 문물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도둑이 생겨나고 가난한 자들이 훔치고 도망가기 시작하고 잡히면 반동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국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탈출의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의 발생 원인을 입국 현황에서 뒤편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정착 과정의 이해와 방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 논문의 타이틀입니다. 페이지는 73쪽에 있습니다. 73쪽. 자, 이들이 정착 점검 과정을 이해해서 먼저 첫 번째는 사전의식 단계가 있습니다. 사전의식 단계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자본주의와 너무 다른 현실을 알게 되는 것을 풍요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물질의 풍요를 기대하고 오는 것을 말해요. 지금 이주민 사이에서 베트남, 그다음 필리핀 모든 이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오는 이 사람들은 요즘에 코리아 드림이 없습니다. 불법체제로 말생긴 일들이 코리아 드림에 실패를 했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은 한국을 코리아 드림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국정원에 첫발을 들여서 첫 소환 조사를 받을 때 국정원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정일이 잘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김정일이 잘 있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나라다. 자유국가라는 것을 먼저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김정일이 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거기에서 이들은 무너지는 거죠. 그들이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시대인데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데 김정일이 잘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이들은 자유나라가 여기다. 이 코리안 드림이라는 걸 지금도 가지고 있고 북한 이탈 주민만큼 지금은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의식 단계는 듣고 한국에 대한 드림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사전 단계라고 하고요. 자각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본주의와 물질의 풍요를 기대하고 왔는데 막상 오니까 기대했던 사전 정보 너무 다른 현실을 알게 되는 거죠. 막상 자신이 입국하여 현실과 부딪힐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자각 단계, 이제 내가 깨닫는 거죠. 그리고 적응 단계가 있습니다. 적응 단계에서는 자각 단계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사회에 적응해 보려고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단계를 적응 단계라고 합니다. 그들은 직장의 단계에서 적응하기를 원하고 또 종교적인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 적응하려고 몸부림치는 단계를 적응 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착 단계입니다. 이 정착 단계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적응 단계를 거치면 정착이라는 게 이르게 되고 정착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정착을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제 논문은 사실 이 정착 단계에 대한 사례 발표를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뒷편에 가면 사례가 있습니다. 77쪽부터 사례인데 이 사례 속에서 제가 몸으로 이들과 끌어안고 울었던 시간들을 오늘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부적응들이 바로 여기서 적응 단계, 자각 단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들은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막상 이 적응 단계에서 사회적 부적용으로 바로 낙오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이 왜 우리는 차별을 처음부터 선입관을 가지고 차별을 하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김일성 주체사상 때문에 그래요. 김일성 주체사상이 뭔지 논문에 있습니다. 76쪽에 있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여러분 76쪽에 보면 김일성 주체사상은 뭐냐면 나는 내가 벌어야지 살 수 있다. 내 운명이 주인은 내 자신이다. 자신밖에 모릅니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 아니면 할 수가 없고 남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 양강도에서 오신 분은 지금 65세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교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이 주체사상이 머리에 박혀 있는 분이고 또 이것을 가르치던 교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내 자신밖에 남을 믿지 않으면 내 가족도 믿기 어려워요. 그리고 5호 담당제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셀프 그룹에 들어와서도 왜 나는 북한에서 5호 담당제가 싫어서 내려왔는데 왜 또 나와서 내 마음을 열려고 그러고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런 난 그래서 싫다. 이래서 나간 교회가 화성에 있는 모 교회에 또 북한 이탈 중입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 자, 정책 방안입니다. 북한 이탈 중 저촉적인 상황이에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와 최대한 자유를 누리는 마음대로 사는 부류들. 그리고 둘째로 정책 지원으로 아파트 무료입니다. 매월 40만 현재는 7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정책 방향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살아가는 부류. 이 두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셋째는 김일성 주체사상 자기중심 나는 내가 버려 살 수 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내가 주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접해져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접촉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지금 정책 과정에서 이 교회에서 정책 과정이 정말 성령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되겠지만 그 자체가 인간적인 면에서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김일성 주체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7쪽에 보면 이제 선거 방안에 제가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화성시 북한 이탈 주민의회 축구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입니다. 30명 정도 구성되고 있고요. 제가 빵과 음료수를 사서 같이 우리가 축구도 같이 하는 팀입니다. 지금 화성에서 향남에서 가장 큰 교회에 이들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몇 가지는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안에 북한 사람들이 아닌 우리 한국 성도와 같이 섞여서 스며들어서 이들과 성경 공부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룹에 모여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회 방침을 얘기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글썽글썽하면서 한번 만나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FC 축구단이 그런 사례고요. 그 다음에 FC 축구단은 같이 이렇게 모여서 북한 음식도 같이 만들고 교제를 나누고 그들만의 대화의 장을 열어가기도 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에서 체험마당을 해서 화성시에서 마련해준 바란천에서 지금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 이게 지금 앞으로 너무 가버렸는데 이게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좀 뒤로 좀 돌려주세요. 사도한테 할 수는 있는데 뒤로 좀 돌려주세요. 한 번만 더. 요거 다음에 됐으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검정고시 검부터 강의 운전면허 공부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을 교회 안에 들어가게 해서 성경간호 그리고 디사이플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윈 아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선교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베트남에 갈 때 돈을 다 내라. 110만 원씩 다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뭘 하든 간에 다 공동적으로 돈을 내라. 우리가 주는 교회가 아니다. 너희들이 와서, 너희들이랑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청소 용역 도우미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제자가 청소 용역 도우미를 하는데 정착 도우미입니다. 이들과 함께 하면서 직업군으로 정착을 시키는 부류가 있고요.
제 아내가 한것 같지만 늘 함께 제가 목회센터를 통해서 이들의 고령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선교의 전략의 둘째 시작입니다. 저는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여러분 저 탈북민들은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매도 있습니다. 50대 치매 환자도 있습니다. 그들을 가서 수급을 받아주고 그리고 요양보호소를 파송시키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센터를 통한 정착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들에게 복음을 또 하고 또 이들은 한 분은 손씨라고 하는 분은 자기 북한에 있는 3살딸이 굶어 죽었습니다. 옆에서.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굶어 죽은 걸 보고 북한을 탈출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에서 이 나눔을 항상 하고 있고요. 여기 자녀들 케어하고 장구만도 하고 있고요. 늘한테 제가 목회센터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베트남에 갔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열심히 담보까지 만들어가지고 저기는 우리 빛의 우리 인천 빛의교회에서 준 담보를 저렇게 별표를 입고 베트남에 가서 함께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특성도 베트남하고 같이 했고요. 자, 다른 말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인내심을 가지고 협력하는 6.3일 릴레이 같습니다. 저는 우샤인 볼트가 100m를 9.58에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메이카 사람들이 400개주를 할 때 뛰었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그들의 초를 4등분 해보니까 9.18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릴레이는 제가 이 사역을 하다가 혹시나 실패를 하고 넘어지면 누군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아니면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다시 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릴레이를 같이 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자기 제발로 걸어왔습니다. 제발로 걸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케어하지 못하고 그들을 품어주지 않고 안아주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이주민 선교 전략에 대한 포럼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도 입국 자녀들의 정착과 이들의 적응과 정착을 위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중도 입국 자녀라는 뜻은 중국에서 우리 인신면허를 같은 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거기에서 10년, 20년 동안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한족들이 이들을 사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살다가 자녀 둘을 놓고 그 자녀를 데리고 라오스의 이 악어강을 지나서 태국으로 넘어가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의 분들이 중도 입국자는 한국말을 전혀 모릅니다. 중국말을 합니다. 지금 한국의 한겨레 학교, 안성인 학교에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입니다. 이 두 자녀가 제가 정말 꿈을 키우고 이들을 안고 기도하는 중도 입국 자녀들이에요. 지금 여기 엄마가 와 계셔요. 그런데 이 자녀를 위해서 이들의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면서 이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요. 한국말을 이제 해요. 그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한국말로요. 이런 사역을 우리 지파인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우리 포항 사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이들을 위해서 중도 입국 자녀들의 앞으로 정책과 적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